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기초지식도 갖추지 못한 과학자, 미국을 대표하는 일간지인 뉴욕타임즈의 한 논설위원이 자신의 사설에서 누군가를 저격한 글의 일부분입니다. 도대체 저격당한 과학자는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치욕적인 조롱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것은 인간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의 위대한 도약이다.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우주비행사인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 인류 최초의 첫걸음을 새겼습니다. 총알의 10배 속도로 날아가는 소행성 위에도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측임에야 달 착륙이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으로 가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최소 6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숨죽이고 아폴로 11호가 착륙하는 광경을 목격했으며 우리나라는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여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유행했던 눈병의 이름에도 아폴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퍼포먼스. 하지만 이건 쇼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이 감동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지구와 달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구는 거대합니다. 76억 인구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평생 모든 곳을 돌아다녀 볼 수 없을 만큼 말이죠. 달은 비교적 작습니다. 그리고 자주 지구와 함께 언급되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지죠. 하지만 지구와 달 사이에는 지구가 30개나 들어갈 정도로 멉니다. 머리통만한 지구에서 살고 있는 아메바가 멀찌감치 있는 달을 만나기 위해서는 30명이 서 있는 긴 줄을 무슨 수를 써서든 지나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쉽지 않겠죠. 무언가 어렵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한 분들에 대한 경외감이 듭니다. 하지만 달 착륙의 난이도는 사람들을 음모론으로 이끌었습니다. 도무지 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자 달에 갔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죠. 공개된 모든 정보는 날조된 증거이며 인류는 달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음모론들은 정보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뒷받침할 만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둘 사이 연결고리에서 자신만의 상상력을 펼치는 것이죠. 과학은 고차원적인 상상을 기반으로 하지만 모든 상상의 나래가 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공기가 없는 달에서 성조기가 펄럭이는 이유나 그림자 방향 문제, 사진에 별이 없는 이유처럼 흔한 내용은 넘어가고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는 왜 달에 발사대가 없는가 입니다. 우주선을 발사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보통 거대한 발사대를 세우고 거창한 카운트다운 이후 무거운 로켓이 발사됩니다. 그리고 달 착륙을 위한 아폴로 11호도 그렇게 지구에서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달에 발사대가 없기 때문에 다시 지구로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착륙은 그렇다 치고 돌아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갔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우선 우리는 달로 가는 사람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아폴로 11호에는 3명의 우주비행사가 타고 있었는데 달 표면에 착륙한 사람은 단 2명.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의 최대 수혜자 닐 암스트롱과 토이스토리 버즈의 실제 모델인 버즈 올드린입니다. 버즈 올드린도 눈물이 나지만 더 슬픈 비운의 우주인은 바로 사령선 조종사였던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놀이공원에 갔지만 종일 놀이기구를 하나도 타지 못하고 집에 온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숙련된 조종사였던 마이클 콜린스는 11일 동안 우주에 있었지만 달을 밟지 못했습니다. 왜? 바로 달 탐사용 우주선이 달에 완전히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착륙선만 잠시 달에 내려주고 모선인 사령선은 달 주위를 돌다가 탐사가 끝난 후 뛰어오는 착륙선을 붙잡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달에서는 착륙선을 사령선까지만 올려주면 충분하기에 지구처럼 거창한 발사대가 불필요했던 것입니다. 달에 갔다 온 것이 사실이라면 노하우가 있을 텐데 왜 미국은 아폴로 11호 이후 달에 가지 않는가? 라는 질문도 있죠. 짧게 말씀드립니다. 갔어요. 아폴로 11호가 최초라 너무 유명하다 보니 뒤에 가신 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12호도 갔고 13호는 고장나서 가다가 돌아왔고 14호, 15호, 16호, 17호까지 계속 갔습니다. 한동안 안 간 이유는 그저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신작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데 굳이 고전 게임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죠. 최근에는 달에 유인기지를 건설하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임무처럼 특별한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가 제시한 오컴의 면도날 단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면 그중 단순한 쪽이 옳다라는 것인데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달 착륙의 흔적들을 전부 조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달에 다녀오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음모론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믿기 힘든 임무였기 때문에 당시 뉴욕타임즈조차 최초로 제시된 달로 가는 방법을 전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지구를 탈출한다는 것은 전혀 믿어지지 않았고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 무언가가 날아갈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허락되지 않았죠. 대한민국은 3번의 도전 끝에 나로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11번째로 대한민국에서 자체 제작한 위성을 우리의 로켓으로 발사하는데 성공! 그리고 이 성공의 실마리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허약한 소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잔병치레가 끊이질 않던 소년은 침대에 누워 사색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사준 허버트 조지 웰즈의 소설 우주전쟁을 읽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공상을 하게 됩니다. 이후 대학에서 공학과 물리학을 전공하며 비행기의 자세를 안정시키는 연구를 하다가 틈틈이 행성 사이를 왕복하는 로켓의 비행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1916년 클라크 대학의 교수로 부임한 뒤 뉴턴의 운동법칙 중 작용과 반작용을 이용하면 진공에서도 로켓이 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등판 아마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내가 너를 때리면 너가 아프지만 때리는 나도 아프다는 법칙입니다. 뭔가를 뿜어내는 힘이 작용하면 반대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1919년 드디어 그는 극한 고도에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자신의 80페이지짜리 책에서 달 탐사를 위한 최초의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합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어낸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그를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망상가라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실험 도중에 지역 주민의 항의로 경찰이 출동하여 로켓 발사가 중단되기도 했죠. 이 과학자는 바로 시대를 앞서갔던 선구자 로버트 고더드였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우주 개발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아있습니다. 로켓은 진공 속에서 분명히 작동할 수 있으며 심지어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비행한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살아생전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약 당시 미국 정부가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었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웨딩카 대신 웨딩 로켓을 타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세상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에서야 로켓의 가능성을 깨닫고 그를 미국 로켓의 아버지로 추켜 세우지만 이미 큰 별은 지고 난 뒤였습니다. 아폴로 1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다음 날인 1969년 7월 17일 콧대 높던 뉴욕타임즈는 49년 만에 정전기사와 함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49년 전 실수에 대해 후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미국 메릴랜드 주에는 고더드 우주비행센터가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로버트 고더드가 로켓 연구 개발에 기여한 공로와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주요 연구소에 그의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로 액체 추진 로켓 발사에 성공했던 로버트 고더드, 그는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가능이 무엇인가는 말하기 어렵다.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며 내일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100년 전 한 몽상가의 어릴 적 꿈은 50년 전 인류에게 위대한 희망을 주었고 이제 우리는 그가 만들어둔 현실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더 많은 몽상가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